주목할 만한 취업 뉴스를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취업의 뉴스 시간이죠. 네, 한국경제TV의 박준식 기자, 이지수 기자, 이지연 뉴스캐스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세 분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취업엔 첫 번째 소식, 박준식 기자의 소식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어떤 뉴스인가요? 네, 정부가 새로 출발문을 하면서 일자리 70% 로드맵을 제시를 했습니다. 잘 지켜지고 있는지 현장 점검에 나선다고 합니다. 이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이지수 기자가 준비한 내용도 간단히 살펴볼까요? 네, 지난달 취업자 수 증가폭 12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의미 있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한 공식적인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은 이지연 뉴스캐스터가 준비했는데요. 이번엔 어떤 소식인가요? 네, 현대자동차의 인문계 출신 대상으로 하는 이 수시 채용 공고가 떴습니다. 자세한 내용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취업의 뉴스 본격적으로 첫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박준식 기자가 준비하신 내용인데요. 박근혜 정부의 최대 국정 과제 중 하나죠. 이 고용률 70% 달성. 어느 정책이나 100% 완벽한 건 없는데 수정을 거치고 다듬는 과정, 중간 점검이 필요한 건 당연한 거겠죠? 네, 정부가 로드맵을 발표한 지 벌써 횟수로 2년 차를 맞았습니다. 예, 채 2년이 되지 못했지만은 횟수로 2년 차를 맞았기 때문에 지금쯤 뭔가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 게 필요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내놨던 목표들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각 부처별로, 각 프로젝트별로 현장을 점검을 해서 개선점이 있으면은 찾아서 뭔가 새로운 또 아이디어를 찾겠다는 게 지금 정부의 기본적인 계획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현장 점검에 이제 나서야 되는데 어떤 것들을 살펴봐야 되는지 궁금해요. 뭐 제조업이나 공장 같으면은 뭐 생산품을 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하지만 그렇죠. 이런 것들은 이제 로드맵, 특히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건데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로드맵은 말 그대로 일정이기 때문에요. 예. 이 중간중간에 눈으로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정부에서 구체적으로 직접 제시한 목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 기재부하고 중기청 같은 경우에는 벤처 창업 활성화를 목표로 내세웠는데 과연 우수한 인력들이 많이 벤처 창업에 나섰는지, 실제 벤처 창업에 들어간 비용이 얼마나 또 벤처 창업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을 현장 점검을 통해서 살펴보겠다는 게 정부의 이 방침입니다. 네. 자, 그런데요. 한 가지 좀 우려가 되는 게 현장 점검하면은 약간 중간 감시 뭐 이런 느낌도 사실 드는 게 사실입니다. 네. 뭐 부처에서 하는 일을 점검한다는 건 부처 입장에서는 조금 부담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일을 위한 일이 아니라 점검을 위해서 좀 일을 연출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또 생각도 드는데요. 예, 그런 여론을 의식을 해서요. 일정들을 좀 충분하게 조정을 했습니다. 4월부터 10월까지 6개월 동안 이제 진행을 하는데요. 4월 달에는 벤처 창업 부분을 살펴보고요. 그리고 6월 때는 중소기업 미스매칭 해소 방안에 대해서 살펴본다고 합니다. 그리고 8월 달에는 여성과 시간 선택제 일자리, 그리고 10월 달에는 가장 큰 화두인 청년 고용 대책에 대해서 점검을 한다라는 일정을 잡아놨습니다. 네. 자, 근데 이렇게 점검을 하고요. 개선책이 나오면 어떻게 반영을 한다는 건가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빨리 캐치를 해서 이것을 실제 수정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일정이 중요한데요. 이 경제장관회의 때 보고가 되고요. 궁극적으로는 이 청와대에 보고가 돼서 대통령의 지시를 지금 기다린다는 게 기본 방침입니다. 이 현장 점검 얘기를 나와서 오늘 간단하게 제가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또 이 경제학자의 말을 빌어서 네. 좀 충고를 하나 하면은요. 이 허버트 사이먼이라는 이 경제학자가 있습니다. 이 네. 독일계 되게 똑똑한 분인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은 합리적으로 살려고 노력을 하지만은 100% 합리적으로 살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이 100% 자기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우울할 필요도 없고요.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체스판을 보면은 이 경우의 수가 10에 120승이라는 이 계산이 나오거든요. 도저히 인간의 머리로서는 아무리 체스를 잘 두는 사람도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좋은 방법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 사이먼의 말을 빌리자면은 체스 도사들도 대충 둔다는 겁니다. 도저히 그걸 합리적으로 계산해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정책을 위반하는 사람들과 이 고용 일자리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100% 만족하고 누구나 만족하는 결과를 얻을 수는 없습니다. 현장에서 도출될 수 있는, 그 현장에서 찾을 수 있는 최소한의 해법을 찾아서 그걸 실행하는 그런 실행 전략이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그를 위해서는 한 부처 간의 노력이 아니고 부처 간의
그 칸막이 없애기 운동을 많이 벌이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일자리 정책에서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이 시점에서는 이 정부에서는 좀 알아뒀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고용률 70% 달성, 정책을 위한 현장 점검, 이 실시 일정이 나왔고요. 네. 10월까지 지금 일정이 나와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전해주셨습니다. 현장 점검이 실시될 때마다 또 자세히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 소식은 이지수 기자가 준비한 내용입니다. 지난 2월 고용 동향이 발표가 지난주에 됐는데 12년 만에 취업자 수 증가폭이 최고치를 기록을 해서 여러 가지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용시장에 훈풍이 부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또 다른 또 분석 내용이 나왔죠. 네, 맞습니다. 지난달 취업자 수 증가폭이 8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12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을 하면서 우리 고용시장 점점 더 나아지고 있다, 아니다에 대한 논란이 있고요. 또 그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만큼 유의미한 숫자다라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선 수치부터 살펴보면 취업자 수 증가폭 지난 1월에 70만 5천 명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때도 굉장히 좋은 수치를 나타낸 건데 이후 2월에 83만 5천 명을 기록을 하면서 2002년 이후 1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공식적인 분석 결과를 내놨는데 우선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재용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네. 우선 노동 공급 구조 또는 취업자 구조에 변화가 있지 않느냐. 그것을 다시 요약한다면은 우리나라 노동력, 소위 말해서 취업자와 실업자를 포함한 노동력에 있어서 고령화와 여성화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또는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측면 하나 하고 또는 두 번째로는 고용 형태에서 어떤 구조적인 변화의 가능성입니다. 이미 고령화를 먼저 겪은 유럽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은 파트타임 고용이 굉장히 비중이 높은 파트타임 고용 구조로의 변화가 이미 진행이 됐었습니다. 1, 20년, 20, 30년 전부터. 우리도 임금 근로자의 비중이 높아진다든지 상용직 근로자의 비중이 높아진다든지 또 시간제 고용의 비중이 높아든지 즉 임금 근로자, 상용직, 시간제 비중이 추세적으로 계속 높아지면서 우리도 이런 선진국형의 임노동자 형태로 고용구조가 변화하고 있고 또 본격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과정에 있지 않느냐. 자, 두 가지 이제 분석 결과가 나온 건데요. 노동시장이 고령화, 여성화되고 있다는 건데요. 네. 자, 고용 형태가 이제 선진국형으로 변하고 있다는 건데 자세히 좀 살펴볼까요? 일단은 정부에서 밝히기로는 노동 공급 구조와 취업자 수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일단은 고령화, 여성화가 빠르게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 가능성에 대해서는 고용 형태에서 구조적으로 정규직이 늘어나면서 그만큼 안정적인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살펴볼 부분은 여성입니다.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크게 늘고 있다. 이 점은 좀 주목할 만한데요. 비경제활동 인구 가운데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았는데 이 부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2월에 비경제활동 인구가 60만 2천 명이 줄었는데 특히나 30대에서 50대 여성의 비경제활동 인구가 이 감소세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 연령대별로 살펴보면은 30대 7만 2천 명, 40대가 8만 4천 명, 50대가 8만 1천 명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비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든 만큼 그만큼 구직 의사가 있거나 취업에 성공한 사람들이 많다. 굉장히 안정적인 고용시장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비경제활동 인구가 감소를 했다. 구직 단념자, 포기자가 줄어들었다. 어떻게 보면 참 반가운 소식인데 동시에 실업률은 올라갔죠? 맞습니다. 실업률이 같이 올라갔는데 실업자 측면 살펴보면 비경제 활동이 인구가 줄어든 만큼 실업자가 늘거나 아니면 취업자가 늘어나는 건데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구직을 의사가 있지만 취업을 성공한 사람도 있죠. 하지만 구직 의사가 있어도 취업에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경제 활동에 참여하려는 의지가 있다. 그러면은 50대, 그러니까 30대에서 50대 여성이 그 노동시장으로 진입을 하고 있다라는 게 우리 지금 고용시장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실업률도 지난해와 비교를 해보면, 실업자 수에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증가폭이 18만 9천 명인데, 여성의 실업자 수가 14만 5천 명으로 75%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자리를 구하려는 사람 가운데 대다수가 여성이라 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많아졌다는 말입니다. 이 비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들고 실업률이 늘어난 데에 대해서 여성이 좀 큰 비중을 차지한 게 사실이네요. 맞습니다. 또 다른 부분을 볼 게 있는 게 뭐냐면 이제 고령화 부분을 볼 수 있는 건데요. 고용시장은 고령화 분명히 됐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원인을 찾기보다는 그 취업자, 그러니까 구직 의사를 갖고 있는 그 인구가
고령화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취업자 수 증가폭 가운데 50대에서 60대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 58만 명이다.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역시 2월 취업자 수 증가폭 수치에서 볼 수 있는 부분이 우리 고용시장의 고령화 이 부분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고용시장의 여성화 그리고 고령화가 이제 특징입니다. 네. 자, 그리고 상용직 증가도 굉장히 주목할 만한 부분인데요. 자세히 좀 알려주실까요? 그러니까 상용직은 말씀을 드리자면 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로자입니다.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더 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고용자와 또 사업주 입장에서 모두 다 그 긍정적인 부분인데요. 임금 근로자 가운데 상용직의 비중이 올해 2월에 65.4%를 기록을 했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해서 0.6%포인트 오른 수치입니다. 그만큼 올랐다는 것은 안정적인 일자리가 늘어났고 고용시장이 좀 더 건강해졌다 이런 측면이 있고요. 일자리가 늘어난 것만큼 그다음에 다른 부분들이 개선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뭐 여러 가지 임금이라든지 그 복리후생 여러 가지 그 고용 시장적으로도 좀 건전화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따져보면 2월의 고용 지표가 취업자 수, 실업률, 비경제활동 인구수까지 굉장히 의미 있는 숫자들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건 사실이지만 3월 달도 있고요. 4월 달까지 어떻게 이런 기세가 이어갈지 좀 주목을 해봐야겠습니다. 네. 자, 이지수 기자와 함께 2월 고용 동향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분석 내용 살펴봤습니다. 훈풍이 불어오는 것만큼은 사실인 것 같은데요. 이 흐름이 3월, 4월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지연 뉴스캐스터가 준비하신 내용입니다. 이 현대차가 신입사원 상시 채용 제도를 도입한다고 하는데 새로운 채용 방식입니다.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요즘 대기업들의 채용제도 변화에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네, 현대자동차 2014년도 상반기 대조 신입사원 공채가 어제인 17일 날 마감이 됐죠. 이 공채 접수가 마감한 동시에 같은 날인 어제는요. 이 현대자동차의 상시 채용 공고가 올라와 있습니다. 지난주 월요일 현대차의 이 공채가 시작이 되면서 현대자동차가 올해부터 공채 방식을 좀 변경하겠다라는 내용 이 시간 통해서 제가 전해드렸었는데요. 올해 현대차는 공채 지원 대상자를 사실상 이공계로 한정을 했습니다. 공채를 통해서는 이공계를 뽑고요. 또 상시 채용을 통해서 인문계를 뽑는 방식으로 채용의 변화를 줬는데요. 필요한 기술 인력 매년 정기적으로 확보를 하고 또 인문계 인력 같은 경우에는 필요할 때 뽑겠다 이런 취지였습니다. 이공계 공채 접수 말씀드린 대로 어제 마감이 됐고요. 이번에는 인문계를 위한 상시 채용 공고가 뜬 것인데요. 현대자동차가 17일 홈페이지를 통해서 현대자동차의 정상회오를 한 가닥하는 인재를 찾습니다라는 채용 공고를 냈습니다. 신입 상시 공개 채용을 통해서 1년 내내 연중에 상시로 본인의 입사 지원서를 자유롭게 등록하고 또 수정할 수 있다라는 점이 가장 큰 변화입니다. 네. 자, 지난주에 현대자동차 그 채용제도 변경에 대해서 저희들이 얘기를 나눴습니다. 네, 그렇죠. 자, 이공계 공채는 이제 어제 마감이 됐고요. 이제는 그럼 인문계 차례라는 얘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현대차의 채용 방식 변화에는 나름의 배경이 있었는데요. 네. 최근에 취업 전쟁에 찌든 이 취업 준비생들을 위한 방침으로 보여집니다. 동시에 한 가닥하는 인재, 그러니까 참신한 진짜 인재를 찾기 위한 특별 조치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어 이 현대차는요, 이번 공고를 통해서 남다른 메시지도 좀 전달을 했습니다. 공고 마지막 부분에 이 졸업을 앞두고 취업 그 자체에만 집중하기보다는 평소 대학 시절부터 적성에 맞는 직무를 주도적으로 고민하고 또 탐색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라고 적었는데요. 최근에 고시화되고 있는 취업 시험에 대한 현대차의 고민의 흔적이 엿보이는 부분이었습니다. 네, 메시지가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네. 취업 자체에 올인하기보다는 적성을 한 번쯤 더 고민해 보라는 말뜻인 것 같은데 이 취업 준비에 찌든 구직자들에게 한 번 더 적성을 고민해 보라는 그런 메시지인 것 같아요. 자, 상시 채용 지원 자격은 그러면 기존 공채와 좀 비슷한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채용 자격 요건은요, 4년제 대학의 이 휴학 혹은 재학 중인 기졸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모집 부분은 입사 가능 시기로 이 대학 졸업, 신입, 그리고 인턴으로 구분이 됩니다. 또 상시 채용에 뽑힐 경우에는 경영 지원과 해외 영업 지원, 그리고 마케팅, 재경 분야를 포함하는 전략 기획 부문에서 근무를 하시게 되겠고요. 또 전형 과정도 기존 공채와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이 상시 채용의 전형 과정도 서류와 인적성 검사, 그리고 1, 2차 면접으로 이어지는 정기 공채 방식과 같고요. 또 인턴 같은 경우에는 부문별로 상이한 인턴 기간을 거쳐서 면접 전형에 합격을 하게 되면 5주간의 현업 실습을 거쳐서 정식 입사가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신입 상시 공개 채용 진행이 될 때마다 현대차 측에서는요,
SNS를 이용해서 수시로 채용 전형, 오픈 소식 및 진행 상황이 공개된다고 하니까요. 인문계 출신자 여러분들 주기적으로 상시 채용 공고 확인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취업의 뉴스 오늘도 다양한 소식들 살펴봤습니다. 한국경제TV의 박준식 기자, 이지수 기자, 이지연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